자, 문 좀 닫아주시고. 예. 어지간하면 배 나와서 이제 위에는 다 입고 있는데, 그냥 열 뻗쳐 갖고 안 되겠어요 지금. 예. 자, 잘 알아들으셔야 돼, 여러분. 예. 자, 406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자, 이제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조세총론이 이래요. 주제가 하나 그냥 뚝뚝뚝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별개의 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건 내가 지금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물론 이거 말고 이제 국세 따로, 지방세 따로 이제 그 우리 405페이지, 406페이지, 407페이지에 보시면 네모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406과 407의 네모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 자, 이 내용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전부 다 알기엔 조금 그러면 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이 정도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조건 아셔야 돼요. 요건 어디 있냐면 408페이지. 408페이지에 한눈에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 자, 이제 시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립 시기와 확정 시기. 도대체가 또 무슨 얘기냐? 진짜 성립 시기, 확정 시기. 여러분들은 우리 선생님 앞에 나는 지금 노원구에 살고 있는데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어. 근데 갑자기 노원구에서 취득세를 내래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럼 취득세는 어떤 시점이 됐을 때 이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생기니 이 얘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거는 그냥 취득세예요. 자, 이때 말하는 취득시라고 하는 거는 돈 주고 샀다, 잔금 치렀다, 아버지 돌아가셨다, 상속이 개시가 되었다, 증여받았다, 증여계약일이다, 이런 날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잔금 치렀네? 당신 이제 사실상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야 될 의무가 생긴 시점이요, 이 얘기예요. 그럼 등록명세도 마찬가지지. 나는 멀쩡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명세,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죠? 자, 요런 세금을 뭐라고 하냐면 행위세라고 합니다. 행위세.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더니 이 세금을 내라고 하더라. 어떤 행동을 했더니 이 세금을 내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종부세입니다. 나는 집을 하나 가지고 있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5월 31일입니다. 다시 집을 갖고 있는데, 자, 지금은 5월 31일. 2024년도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왜? 그렇죠.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니까. 그리고 6월 1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뭐다? 올해분 재산세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내야 될 의무가 이제 오늘부터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시겠죠? 자, 그럼 얘네 두 개 뭐가 돼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이란 걸 해야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재산세는 갖고 있긴 갖고 있지만 6월 1일이 돼야만 올해분 재산세에 대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이 얘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문제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니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커다란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말고 얘는 물세예요. 자, 우리 물세기 때문에 그냥 각각 취득하게 되면은 취득세를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양도세는 그게 아니요. 하나 양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는 네가 올 한 해 양도를 통해서 얼마를 벌었니, 이거를 신고하는 세금이다 보니까 3월에 팔고 5월에 팔고 7월에 팔아도 아직 올해분 양도세 납세 의무는 성립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럼 언제가 돼야 돼요? 연말. 오케이. 자, 과세 기간의 종료일입니다. 자, 소득세 과세 기간은 대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아닌 말로 12월 28일 날 부동산 양도해도 아직 몰라. 왜? 30일 날 또 양도할 수 있잖아요. 30일 날 또 양도하면 전체에 대해서 일단 신고해야 되니까. 근데 12월 30일이 이제 끝나가면 이제 더 이상 올해분 양도 없겠지? 올해분 양도세에 대한 납세 의무는 됐어. 일단 성립됐어. 이 얘기예요. 이거를 5월 달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입니다. 그런데 위쪽에 뭐가 나오냐면 예정신고라고 나올 거예요. 예정신고. 자, 요거는 여러분 강남법원에서 한번 해보니까 더 헷갈려.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이런 게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혹시 그냥 알고 싶으면 여러분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니까 12월 30일이죠. 자, 요건 언제예요? 연말. 자, 요거는 과세 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죠. 얘는 월말. 연말, 월말 이렇게 읽어주세요. 연말. 얘는 연말.
일단 외워요. 예, 월말. 그리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딱 한 번 언급된 적이 있고, 자, 요거는 요게 중요해요. 노란색으로 됐죠? 요게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할 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니까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니 양도할 때가 아니에요. 자, 얘는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자, 12월 31일이 되어야 됩니다. 연말.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요것만.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예. 자,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런 슬픈 표정하지 마시고, 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자, 다음에 확정시기 볼게요. 자, 확정시기는 얘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래, 내가 잔금 치르면 취득세를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요게 딱 굳어지는 시점은 언제니 이거예요. 자, 그러면 취득세하고 등록명세는 뭐예요? 내가 신고하는 세금이었죠. 네가 얼마라고 신고할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 네가 뭐예요? 신고할 때입니다. 자, 근데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신고하는 세금이었다. 과세관청이 고지서로 보낸 세금이다. 고지서로 보낸 세금이죠. 이거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결정할 때 얼마인지 굳어집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할 때, 고지서로 받는 세금은 과세관청이 결정할 때. 자, 근데 성립시기 쪽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좀 잘 보셔야 되고, 요거 확정시기 쪽에서는 종부세를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종부세는 무조건 이 고지서로 받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이 결정할 때지만, 이걸 내가 신고납부 방식으로 선택을 했네. 이런 경우는 뭐다? 신고 시에 그 금액이 굳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양도소득세. 자, 양도소득세는 내가 신고하는 세금이다, 고지서로 받는 세금이다.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신고하는 세금. 오케이. 자, 그런데 요 파란색, 요게 옛날에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 이해 안 가면 이것도 나중에 양도세 때 다시 한번 하자고요. 이것도. 자, 보게요. 오늘은 그냥 6월 15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6월 15일. 6월 15일 날 부동산을 양도를 하게 되면 자, 언제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까? 2달. 자, 이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자, 즉 6월 30일로부터 몇 달? 2개월. 자,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되죠? 자, 오늘은 2024년도 6월 15일이에요. 근데 우리 아까 한 해에 만약에 여러 건이 양도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합산해서 신고한다라고 했었죠. 합산 신고 언제 하냐면 네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건에 대해서 자,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요. 소득세는 무조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종합소득세든 양도세든 마찬가지입니다. 요 신고를 뭐라고 하냐면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확정신고.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예정신고예요. 예정신고. 근데 이름이 예정신고기 때문에 그럼 예정신고 안 하고 확정신고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안 괜찮습니다.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정신고니까 그냥 일단 예정신고했다가 나중에 그러면 안 했으면 확정신고하면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때 아무런 제재 사항이 없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예정신고 해야 하네요. 나 같아도 안 하겠어. 이건 그냥 해주시면 좋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 같아도 안 해 이거. 그죠?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올해 여러 건 양도한 게 아니라 이거 딱 하나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내가 예정신고를 했어요. 그럼 굳이 확정신고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죠. 뭔가 세금이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자, 근데 6월 달에 부동산 양도하고 예정신고 했어요. 10월 달에 부동산 또 양도하고 예정신고했는데 얘를 안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죠? 일종의 정상 개념이에요. 네가 1년 동안에 네 양도를 통해서 얼마 번 거에 대해서 세금이 얼마인지 원래 이렇게 해야 되지만 예정신고했는데 그 양도한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별도로 세금이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러면 굳이 확정신고할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이거 됐어요? 실무상으로는 여러분 한 해에 부동산 여러 건 양도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까? 하나인 경우 많죠. 그래서 예정신고하면 굳이 확정신고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거. 됐어요? 자, 요게 옛날에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정신고만으로는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아닙니다. 예정신고만으로도 납세 의무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요거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딴 것보다도 노란색으로 된 거하고 파란색 된 거 있죠. 요것만 좀 잘 보세요.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됐어요? 어려우면 제껴. 어려우면 일단 제껴요.
솔직히 이거보다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게 조금 좀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것만 할 게 아니라 자, 우리 406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요거 한번 잠깐 볼게요. 자, 406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란색 된 거 취득세 볼게요. 자, 취득세 언제예요?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취득시. 오케이. 과세 물건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니은은 몰라도 됩니다. 기억만 하시면 돼요. 406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 자, 동그라미 2번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등기 등록할 때. 얘네 두 가지. 면허 몰라도 됩니다. 자, 지방소비세. 우리 지방소비세가 아까 뭐라고 했죠? 부가가치세 수입 중에서 4분의 1만큼을 지방으로 돌린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누구에 종속되겠어요? 부가가치세. 자, 이렇게 보시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건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자, 그리고 주민세는 종업원분 몰라도 됩니다. 옛날에 시험에 뭐가 나왔었냐면 사업소분이 나왔어요. 자, 어쨌든 제가 개인분이든 사업소분이든 자, 과세 기준 얘는 언제? 7월 1일. 주민세는 7월 1일.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얘는 7월 1일. 7월 1일. 자, 다음에 7번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언제예요? 이것도 6월 1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6월 1일이 세 가지가 있네.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주민세는 언제예요? 7월 1일. 오케이. 자, 다음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독립세예요? 부가세예요? 부가세다 보니까 자, 독립적이다. 엄마 따라간다. 엄마 따라간다. 그죠? 그죠?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오케이. 엄마 따라간다. 엄마 따라간다. 자, 9번에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 부과해야 될 사유가 발생할 때. 자, 당연한 건데 이것도 가끔 가다가 지문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자, 오른쪽 국세 볼게요. 소득세, 법인세. 자, 우리 소득세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럼 양도소득세도 과세 대상 물건을 양도할 때가 아니라 언제 하는 거예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오케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몰라도 됩니다. 이거 안 나와요. 자, 5번 농특세. 자, 요건 무슨 세였어요? 부가세. 누구 따라간다? 엄마 따라간다. 그렇죠?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자, 종부세 6월 1일. 자, 7번은 그냥 나중에 하고요. 자, 8번에 수시 부과해야 될 징수, 수시 부과해야 될 사유가 발생할 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407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신고하는 세금이냐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세금이냐 있죠? 자, 요거는 꼭 교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특히 요 중에 좀 잘 보셔야 될 건 종부세.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되는 거는 과세관청이 결정할 때지만 자, 신고납부로 선택하게 되면 이거 신고시가 되겠구나.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 옛날에 요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다. 예정 신고만으로도 납납세 의무가 그대로 확정된다. 요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됐어요? 자, 두 번째 시간은 이제부터 설명드릴 40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납세 의무의 소멸. 요걸 잘 보셔야 해요. 자, 먼저 우리 취득세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돈 주고 부동산을 취득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취득시라고는 잔금이죠. 자, 1월 말일 날 만약에 어떤 집에 대해서 잔금을 치렀다라고 할게요. 그럼 납세 의무가 성립됐죠. 자, 그 다음에 60일 있다가 자, 내가 얼마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오케이, 신고서. 그러니까 거기서 드륵드륵드륵 하고서 거기서 끊어줘요. 이거를 은행 가서 만약에 납부를 했습니다. 이러면 취득세를 내야 될 의무가 없어졌죠.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이거예요. 잔금 치르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생겼네. 네가 얼마라고 신고하면 금액이 얼마인지 굳어졌네. 이걸 가지고 은행 가서 내면 이제 내야 될 의무가 없어졌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40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밑에 납세 의무의 실현으로 소명되는 경우 자, 납부, 충당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납부가 제일 많을 거예요. 돈 내면 없어지잖아요. 돈 내면. 자, 여러분 충당은 뭐냐면 내가 내야 될 세금도 있는데 과세관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세금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해버리겠다? 이거 상계해버리겠다. 자, 이런 경우에 없어질 겁니다. 퉁치면 없어집니다. 다음에 409페이지입니다. 409페이지의 맨 위에 부과의 취소입니다. 자, 세금을 부과했는데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으니까 그냥 찢어버리세요. 이런 경우에요. 자, 요렇게 세 가지는 돈 내면 없어져요. 퉁치면 없어져요. 부과가 취소가 되면 더 이상 내가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집니다. 얘네 세 가지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2번, 3번은 별표, 별표, 매우 별표입니다.
부과 제척 기간의 만료, 밑에 쪽에 나와 있는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35회 때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세총론 두 문제 나온다고 했죠? 이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이번 시험은 이거였다고요. 징수권 소멸시효. 작년 시험에는 제척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34회 때는 제척 기간, 35회 때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대박입니다. 그럼 36회 때는 뭐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겠죠.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왜 자주가 출제가 되냐?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자, 먼저 이걸 외워야 돼요. 부과제척 기간. 자, 여러분 부과제척 기간이 뭐라고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우리 아까 어떤 예로 들었어요? 강원도 두매산골에 저기 아버지가 7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라고 했죠. 아까 아버지 몇 년 전에? 50년 전에 돌아갔잖아요. 자, 그러면 몇 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냐라고 하는 건데, 자, 첫 번째 이거 외워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어요. 자,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2024년도 6월 1일 현재 어떤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무슨 세금 나와요? 재산세. 그렇죠. 좀 많이 갖고 있으면 종부세입니다. 재산세하고 종부세예요. 재산세하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고지하는 세금이죠. 그런데 올해분 재산세, 종부세를 과세관청에서 깜빡 까먹은 거예요. 이런 경우 있다 없다? 뭐 거의 없겠지만 있다고 칠게요. 일단 그거를 2025년도에도 안 나와. 26년도에도 안 나와. 자,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제 불안해지지 않아요? 불안하죠. 자, 근데 이거를 뒤늦게 과세관청에서 2031년도에 발견을 한 겁니다. 야, 뭐야? 지금까지 이 사람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종부세 아무것도 안 매겼네? 이러면 이제 5년치, 6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건가? 자,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31년이면 일단 5년이 지났죠. 얘는 부과할 수 없다 이거예요. 최근 5년치 것만 부과할 수 있지 5년 넘어간 건 부과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거 됐어요? 자, 옛날에 시험에 이게 출제가 되었어요. 종합부동산세 몇 년간 부과할 수 있다? 5년간이다. 왜?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무신고입니다. 신고하는 세금인데 신고하지 않았다. 자, 요거는 7년이에요. 자, 2024년도 6월 15일 날, 자, 내가 부동산을 만약에 이렇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럼 뭘 신고해야 돼요?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되죠. 자, 근데 신고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럼 과세관청에서 몇 년간 이 양도세를 계산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건 7년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다.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야, 내가 뭔 짓을 한 게 아니라 과세관청이 와야 되는데 안 왔다. 요건 5년간 과세관청에서 부과할 수 있지만 얘는 뭐예요? 신고하는 세금인데 신고하지 않았다 이거. 신고하는 세금인데 신고하지 않았다. 얘 몇 년? 7년. 오케이. 신고하는 세금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7년입니다. 자, 그리고 사기나 부정한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10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나 부정한 경우란 건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부동산을 3억에 사서 이 사람이 10억에 팔았습니다. 3억에 사서 10억에 팔았어요. 7억을 남겼죠.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2억 원이 나온다라고 할게요. 근데 이 양반이 10억에 받았지만 다운계약서. 야, 선생님, 우리 많으니까 7억만 쓰시죠. 7억이었었어요. 그때 양도세가 1억 나왔네? 과세관청에서 이걸 뒤늦게 발견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3억에 사서 7억에 팔았다고 신고했지만 알고 보니까 10억에 팔았네. 양도세 1억만큼 덜 냈네. 이 1억 원을 몇 년간? 10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거예요. 됐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표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문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죠. 이러니까 5년간. 취득세나 양도세는 신고하는 세금이죠. 근데 신고 안 하게 되면 몇 년간? 7년간. 사기나 부정한 경우로서 세금을 포탈했다. 얘는 몇 년간? 10년간 세금을 이게 시험에 엄청 출제가 많이 됩니다. 최근 5년 중에 2번이나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34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5년, 7년, 10년. 이걸 물어봐요. 옳은 지문, 틀린 지문한테 물어봅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 5년, 신고하는 세금인데 무신고하면 7년, 사기나 부정한 경우에는 10년간 세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우회로 증여를 하고 상속 재산을 은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얘보다 조금 깁니다.
그냥 길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적인 경우 10년, 무신고나 이렇게 이제 사기나 부정한 경우에는 15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요거를 물어보진 않아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게 아니라 그냥 길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숫자 물어보는 건 얘를 물어봐요. 5년, 7년, 10년. 왜? 얘는 시험범위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냥 다르다만 생각하면 돼요. 다르다만. 제가 지금 와서 되게 많이 열내죠. 이거 너무 중요해서 그래. 이거는 많이 나와요. 이거 많이. 자, 뭐 할 수 있는 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자, 이거 언제 출제됐다? 얼마 전 35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아까하고 지금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 이게 정확히 말하면 징수가 아니라 징수권이죠. 징수권. 아까 우리 2024년도 6월 1일 현재 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 우리 아까 자, 재산세하고 이제 종부세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는 뭐냐면 고지서 자체를 안 보낸 거예요. 지금은 뭐냐면 고지서 보냈어요. 고지서. 네, 고지서 오케이 보냈어. 근데 이 양반이 뭘 안 했냐면 납부를 안 한 거예요. 납부를. 아까하고 차이점 있죠. 아까는 고지서 자체를 안 보냈다. 몇 년간 부과할 수 있다? 5년. 지금은 고지서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안 내요. 자, 우리 그러면 선생님들 같으면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200만 원 돈 받을 게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국가가 개인한테 200만 원 돈 받을 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이 만약에 안 줘. 그럼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200만 원 빌렸다고 칠게요. 근데 제가 쌩까? 아니 저 안 해요. 안 줘. 자, 그럼 어떤 행동을 취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받아야죠, 그렇죠? 자, 이거 뭐라고 하냐면 징수활동 한다 그래요. 자, 이거 그래서 징수활동 어떻게 합니까? 과세관청 공무원이 그 사람 집에 가서 칼 들고 이렇게 이게 아니라 자, 독촉장도 보내고 독촉장도 보내서 안 되면은 재산주에서 압류를 하고 압류에도 안 내면은 압류를 이게 공매에 붙여서 환가시키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밟았다 이거예요. 다시 아까는 부과 자체를 안 한 거 지금은요 부과는 했는데 안 냈으면 징수 활동을 내가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니까.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고 공매에 붙일 권리 갖고 있는데 이런 행동을 1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선 갑자기 한 10년 지난 다음에 야, 그 독촉장 한번 보내봐. 이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죠? 과세관청이라 하더라도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가 되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몇 년이냐? 5년이에요. 5년 이게 5년. 아까하고 차이점 있어요. 아까는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얘는 뭐다? 부과는 했는데 안 내면 징수활동 해야 되는데 징수활동 아무것도 안 했네? 요게 유지가 되는 기간이에요. 자, 요거 5년. 그런데 금액이 조금 크다. 이게 숫자 시험에 나왔어요.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만약에 5억 원 이상,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요게 5천만 원 이상이면 얘는 10년으로 늡니다. 이게 10년으로. 자, 요거 35회 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치사하게 솔직히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이거 물어봤어요. 5억 원 이상. 자, 5천만 원 이상. 이상이냐, 이하냐, 초과냐, 미만이냐. 이거 좀 그래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물어봤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지방세 5천만 원에 대해서 징수권 소멸시효는 얼마예요? 지방세 5천만 원이다. 딱 5천만 원. 10년의 얘기예요. 이거 물어봤다니까. 예. 아유, 10년. 자, 아까는 뭐예요? 제척기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지금 뭐예요? 소멸시효,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자, 제척기간 몇 년이었어요? 5년, 7년, 10년. 일반적인 경우 5년, 무신고 7년, 사기나 부정 경우 10년. 자,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 5년. 자, 하지만 국세 얼마? 5억 원 이상. 지방세 얼마? 5천만 원 이상. 금액이 크다 몇 년? 10년으로 늘어난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과정 가면 여기에다 조금 더 살을 붙여가지고 조금 더 복잡하게 할 건데 통상적으로 지금 최근에 시험 문제는 요 정도까지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옛날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건 기본 과정 때 하도록 하자고요. 됐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409페이지고 자, 밑에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요거 옛날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밑줄 할게요. 납세자의 사망.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아들이 물려받아요. 자, 이렇게 이제 상가 건물을 물려받습니다. 자, 상가 건물이 얼마냐? 5억짜리였다라고 하겠습니다. 5억짜리.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세금 체납한 게 있어요. 네, 자, 체납한 게 2억 원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상가 건물은 5억 원, 아버지가 세금 안 내고 돌아가신 건 2억 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다 포기할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아유, 요거는 좀 그냥 없어고 요것만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타깝게 없습니다. 이건요. 자, 상속은 뭐예요? 모든 것을 물려받는 거예요. 자산도 물려받지만 부채도 물려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됐죠? 자, 납세자가 사망했다라고 해서 이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런 경우 어떨까요? 여기 2억 원이고 취납된 게 5억 원이래, 여러분. 이러면 다 물려받는다.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만 물려받는다. 그 한도까지만. 한도까지만. 잠깐만.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자산은 없고 이것만 이렇게 물려주셨다. 그럼 아들이 물려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없죠. 포기하면 돼. 이거는요. 그래서 요거는 중요하지 않고 납세자가 사망했다라고 해서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진 건 아니고 그대로 승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자, 법인의 합병은 뭐냐면 자,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S전자, 자 이렇게 하고 L전자하고 지금 합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커다란 S전자가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L전자에서 법인세를 안 낸 게 1,000억 원이 있던 겁니다. 이거 이름 바뀌었다고 없어진다? 없어져. 그대로 승계됩니다. 요게 옛날에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 30회 때.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갖고 박스에 넣어놓고 요 중에 어떤 건가? 자, 상속인의 사망과 법인의 합병은 승계 사유에 해당하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자, 이거 보시면 돼요. 자, 됐죠? 여기까지가 총론입니다. 기본 과정 가면 지금은 이제 저 총론이 4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1번 파트, 2번 파트만 기초에서 한 거예요. 기본 과정 가면 3, 4가 또 있어요. 자, 근데 그 3, 4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자, 3, 4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요게 건물 같은 거 이렇게 이제 공매나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낙찰가가 10억이에요. 낙찰가가. 근데 돈 받을 게 15억이요. 누가 먼저 가져가냐 이거 있죠. 일반 채권과 조세 채권의 관계 있잖아요. 요걸 다루고 있는 파트가 있고 내가 고지서를 받아들었는데 나는 이 세금 도저히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나는 복종하지 않게 불복 절차라는 게 있어요.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하고 심판 청구하고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2개를 다루고 있는 것들. 근데 얘네 2가지가 요즘은 조금 좀 이제 그 번갈아서 하나씩 이제 3이 나오면 4가 안 나오고 4가 나오면 3이 나오고 이래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이번 시험에는 징수권 소멸시효 나왔다라고 했었죠. 파트 1, 2에서 하나, 파트 3, 4에서 하나. 근데 3, 4는 퐁당퐁당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요 파트가 조금 어려워서 기본 과정으로 미뤘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됐어요? 어렵죠? 이제 어려운 거 끝났습니다. 자, 이제 쉬운 거 하시면 돼요. 410페이지. 이제 자, 취득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아니 진짜로 이제 쉬워요. 쉬워.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한다. 자, 무슨 세금 낸다? 취득세. 누가 내냐, 어디다가 내냐, 언제까지 내냐, 얼마나 내냐, 나는 언제를 취득한 걸로 보냐, 누가 낼 것인가, 이걸 다루고 있는 게 이거예요. 솔직히 단수 남기 사항입니다. 단수 남기 사항. 근데 무조건 외우게 되면 헷갈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취득세란 뭐를 취득했을 때 우리 토지 건물을 합쳐서 뭐라고 하게요? 부동산. 그렇죠. 자,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참 마음에 걸리네. 부동산 등. 그러면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당연히 취득세 내는데 부동산 말고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또 있냐? 있죠. 자동차. 그렇죠. 여러분 차량 매입했을 때 취득세 냈죠? 그래서 차량,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 어디에다가?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자가 자, 이거 취득가액 네가 얼마짜리 취득했냐? 거기에 뭘? 세율 곱해서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이거 됐죠? 이게 기본이고 밑에 1번부터 5번까지 아마 특징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몇 페이지에? 410페이지에. 자, 그 중에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2번, 4번 좀 별표할게요. 2번과 4번. 자, 얘네 2가지는 중요합니다. 2번과 4번.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취득세는 지자체가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옛날 한옛날에 한 번 출제가 되었었는데 자, 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도 특별시, 광역시, 도세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법 공부하시면 특광도 시군구 엄청 나올 겁니다. 특광도 시군구. 자, 취득세는 특광도세예요.
재산세는 시군구세입니다. 시군구세. 자, 참고로 이건 재산세. 자, 취득세는 득광도세예요. 여러분 특광도를 무슨 단체라고 하죠? 광역단체. 자, 시군구 뭐라고 해요? 기초단체. 그렇죠. 특광도 시군구. 취득세는 좀 윗단계, 재산세는 아랫단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만약에 여러분이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취득세 신고는 노원구청에 하긴 해요. 자, 근데 돈은 어디로 간다?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걷어다가 자기네가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별표라고 했죠? 물세 중요합니다. 자, 뭐별로 과세한다? 자, 물건별로 과세합니다. 절대로 한 해에 2개 이상 취득했다라고 해서 합산 과세하는 게 아니라 물건별로 과세합니다. 자, 요거 중요하고, 취득세도 물세, 등록명세도 물세, 재산세는 원래 물세지만 토지는 인세,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세는 인세.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아까 어떤 행동? 취득이라는 행동에 대해서 과세하는 행위세입니다. 난 멀쩡히 있는데 취득세 내라.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취득을 했기 때문에 내는 거고. 자, 얘는 뭐냐면 어떤 집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제가 부동산 취득하네? 제가 내야 되죠. 10년 살다가 선생님한테 팔았어. 선생님 또 내야 돼. 5년 갖고 있다가 선생님한테 팔았어. 또 내야 돼. 아, 소유권이 바뀔 때마다 내는 세금이구나. 자, 소유권 이전 단계별로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 옮기는 건 이제 유통된다라고 하죠. 그렇죠? 예, 자, 그때 유통과세이면서 취득이나 행동에 대해서 과세하는 행위세.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거는요. 이거 시험에 5개 다음 중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할 때 1번 지문 내지는 5번 지문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등기 등록과 관계 있다 없다? 관계없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집을 내가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직 안 한 상태예요. 나는 그럼 취득을 안 한겨? 한 거예요.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가 된다. 자, 실질과세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그럼 오답으로 나오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등기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가 과세가 된다. 아니에요. 등기 등록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합니다. 이게 근데 생각보다 1번 지문, 5번 지문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건 아까 했습니다. 자, 납세면 성립 시기 언제였어요? 자, 취득하는 때였고, 자, 그리고 이제 확정 시기는 뭐였습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신고할 때, 자, 이렇게 확정된다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자, 2번, 4번 잘 보시고, 자,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 세법은요, 취득세, 등록명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별로 주로 뭘 물어보냐면, 자, 첫 번째 과세 대상을 물어봐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뭔지, 재산세 과세 대상은 뭔지, 종부세 대상은 뭔지, 양도세 대상은 뭔지 이거 물어보고, 두 번째는 납세 의무자를 물어봅니다. 누가 내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취득세는 취득한 사람이 내면 되는 거고, 양도세는 양도한 사람이 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외사항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과세 표준이 얼마인가? 자, 이걸 또 많이 물어봐요. 과세 표준. 과세 표준. 자, 취득세는 얼마 주고 취득했는지 이게 중요하죠.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죠. 이거 물어보고. 자, 그 다음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세율. 그래서 몇 프로니? 그래서 몇 프로니? 자, 다음에 비과세. 취득세 비과세 없나? 재산세 비과세 없나? 양도세 비과세 없나? 이런 것들 다루고 있는 게 이거예요. 마지막에 중요한 게 납세 절차입니다. 자, 우리 납세 절차라는 게 뭐예요? 납세 절차. 첫 번째, 신고하는 세금이었냐 아니면 고지서로 받는 세금이었냐. 신고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는 거냐. 혹시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걸 분할 납부할 수 없나? 혹시 물건으로 낼 수 없는 거 없나? 이런 것들 다루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거 됐죠? 커다랗게 이렇게 6가지 파트에서 5가지 세목을 다루고 있다. 결국은 30개만 아시면 30개만. 취득세 과세 대상, 취득세 납세 의무자, 취득세 과세 표준. 이렇게 파트별로 나누는 게 30개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플러스가 되는 게 양도세 때는 조금 더 복잡하긴 합니다. 그냥 커다랗게 이걸 다루고 있는 세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니까 얼마 안 되죠. 세목별로 6개. 그리고 5가지 세목. 됐어요? 자, 이제 요거부터 다루는 거예요. 과세 대상. 지금까지 과세 대상은 주로 출제가 되었던 게 재산세 과세 대상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재산세. 자, 그러다가 34회 때, 35회 때
두 번 연속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재산세하고 양도세 주로 나왔으니까 자, 이번 시험만큼은 어떻게 이게 어쩌면 출제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상 어떤 걸 취득을 해야만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냐. 자, 먼저 첫 번째 토지 건축물이에요. 자, 우리 토지 건축물 합쳐서 뭐라고 했나요? 네, 부동산. 오케이. 자, 요거는 31회 때 단독 문제가 아니라 지문 하나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 취득세에서 토지 및 건축물을 뭐라고 한다? 부동산이라고 한다. 자, 요게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이 뭐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자, 얘네들은 형태는 있지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요거를 취득을 해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요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기계? 나는 그러면 옷 공장을 하고 있는데 자, 옷을 만드는 기계를 사게 되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까? 자,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계 장비는 뭐를 말해요? 건설 기계 등을 말합니다. 자, 우리 건설 기계 뭐 포크레인, 불도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취득세를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조 장비 아니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형태가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 형태는 있는데 움직이는 거. 자, 밑에 건 뭐냐면 형태가 없어요. 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양식업권. 자, 양식업권이 뭐죠? 완도에 가면 굴양식하고 김양식하고 이런 것들 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사고 팔 수 있어요. 내가 A라는 회사에서 김양식 할 수 있는 권리를 20억 주고 샀다. 이러면 취득세를 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광어권. 자, 광어권이 뭐예요? 석탄 캘 수 있고, 광어권 그거 맞죠? 주로 강원도에 있는 시멘트 회사 같은 데가 많이 갖고 있죠. 자, 어업권.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 자, 이것도 29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에는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아니에요. 어업권을 포함해야 돼요. 자, 그리고 각종 회원권입니다. 자, 우리 회원권은 골프, 콘도, 요트, 승마,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인데 이걸 외울 필요식은 없어요. 자, 그리고 임목입니다. 자, 여러분 임목이 뭐예요? 임목. 이건 배웠죠? 요거, 예, 그렇죠. 이제 내 이름을 등기한다든지 아니 명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는 나무를 말합니다. 요렇게 11가지가 취득세 과세 대상인데, 자, 나머지는 됐죠. 부동산이랑 차량 등등등.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됐는데 우리 권리는 조금 외우자고요. 권리. 우리 회 중에 가장 맛있는 회 뭐가 맛있어? 맛은 없지만, 예, 무슨 회? 광어회. 자, 이 광어는 자연산 양식, 광어회, 양식 광어회.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인 권리는 양식 광어회다. 양식 광어회. 이렇게 외우세요. 양식 광어회. 아니 뭐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여러분 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뭐가 섞여가지고 나오냐면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아, 권리가 이렇게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거 나오면 뻔해요. 박스에 넣어놓고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상, 다음 중 취득세 과세상, 취득세 과세상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는 양도소득세 과세상이에요. 물론 지역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히 나오게 되면 얘네 두 가지가 섞여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세권, 임차권들은 대상 아니에요. 뭐만? 양식 광어회, 양식 광어회. 자, 요렇게 11가지입니다. 11가지. 토지 건축물을 합쳐서 부동산이라 하고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 장비. 이때 말하는 기계는 공장에서 만든 제조 장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건설 기계를 말하는 거고, 양식, 광어회, 임목 요렇게만 취득세. 특히 전세권, 임차권, 뭐 영업권 5만 가지 권리가 많이 나올 거예요. 다 아니다. 얘네들만 취득세 과세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411페이지에 보면 교재 좀 보겠습니다. 411페이지 1번에 부동산 볼게요. 부동산.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자, 그리고 토지 좀 보겠습니다. 자, 토지. 요거 옛날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취득세에서 말하는 토지라고 하는 건 무슨 법에 따라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고기 밑줄, 사실상의 토지입니다. 요게 옛날에 오답으로 뭐라고 나왔냐면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는 토지만을 말한다. 아니에요. 사실상 토지를 포함합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 당연히 건축법에 나와 있는 건축물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되지만 건축물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물도 취득세 대상이다 보시면 돼요. 각종 시설물. 자, 우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상가 건물을 돈 주고 샀어요. 근데 이 상가 건물에는 굉장히 취약점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4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요거는 5억 주고 샀는데 임차인들이 너무 불편해.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추가적으로 8천만 원 들여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취득세를 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각종 시설물인데 건물에 붙어 있잖아요. 독립된 시설물뿐만 아니라 건물에 딸려 있는 시설물 같은 것도 이렇게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거죠. 아니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6억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은 5억 주고 사서 별도로 돈 들여 설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차피 같이 취득한 거하고 뭐가 다르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됐죠? 자, 시험에 나오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구나. 각종 시설물도 전부 다 건축물분 취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좀 이따 할 거예요. 건물 취득한 사람은 갑이에요. 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사람은 여기 임차인 중에 위에 있는 을이라고 하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러면 취득세를 갑이 낼까 을이 낼까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갑이 낼까요? 아니면 돈 낸 을이 낼까요? 취득세. 을? 자, 을. 오, 을. 자, 갑. 갑이에요. 자, 왜냐하면 과세관청에선 돈이 누가 들어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건물에 붙어 있잖아. 건물에 붙어 있으니까 건물이 주고 요거는 부수적인 시설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 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축물분 가치가 올라왔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가 요것도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요게 이따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토지, 건축물, 그리고 이때 토지라고 하는 거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 토지,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뿐만 아니라 5만 가지 시설물, 그리고 차량, 선박, 항공기, 기장비, 임목, 그리고 5만 가지 권리, 양식, 광어회. 자, 요렇게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까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